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첫 감사, 수율 높여 1위 TSMC 잡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첫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낮은 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봐서 결국은 1위인 TSMC를 찾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말하자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1등을 노리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 감사를 전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5나노 이하 초미세 선단 공정에서 양산 및 수율 능력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촉박한 공정 설계, 개발 일정으로 초기 양산 단계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선단 공정 수율을 본 궤도에 올릴 해결책이 마련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내용,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첫 감사, 수율 높여 1위 TSMC 잡는다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1위 기업은 누가 뭐래도 TSMC입니다. 2위 기업은 지금 삼성전자이죠. TSMC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투자, 인력, 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TSMC는 올해 2022년에만 최대 440억 달러, 약 52조 7천억 원을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인 2021년보다 47%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예정된 투자 규모만 해도 1000억 달러, 12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작년인 2021년 파운드리 분야에 투입된 금액만 40조에서 45조로 추정되고 있는데, TSMC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파운드리 분야 한 곳에만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 분야를 한번 통틀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투입 금액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한 분야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연 투자 실적이 제일 큰 회사는 TSMC라는 것입니다. TSMC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정인 필수인 EUV 장비도 삼성전자보다 2배가량 더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파운드리 인력만 해도 삼성전자가 2만 명 안팎인 수준에 비교하면 6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TSMC의 영업이익률은 41%.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영업이익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한 자릿수, 한 9%에서 8% 수준에 기록했다고 지금 분석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이렇게 TSMC에 비해서 형편없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 공정의 낮은 수율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수율은 잡힙니다. 이 수율이 언제 잡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수율은 잡히고 이 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어쨌든 이득이 계속 유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인 투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이익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문을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낮은 수율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주문을 받아서 결국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3나노로 만들어졌냐, 4나노로 만들어졌냐, 5나노로 만들어졌냐, 이 제품은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물론 이것이 오류가 전혀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된 제품들이 그 주문자에게 가기 때문에 주문자 입장에서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좋은 제품들만 오기 때문에. 여기에 TSMC가 높은 수익률을 무기로 빠르게 투자를 늘려가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1위 달성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 이것을 재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더 크게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님은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이러한 선언을 했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TSMC가 더 많다. 2위인 삼성전자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TSMC가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제 3나노로의 진격입니다. TSMC보다 더 빠른 3나노 양산, 여기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선제 도입, 이 두 가지 승부수를 지금 삼성전자가 던졌다라는 거죠. 3나노 양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3나노 양산이 시작이 될 것이다. TSMC는 3나노 양산이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이다. 거의 한 7, 8월 정도에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TSMC도 3나노 양산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딜레이 될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선제 도입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4면으로 트랜지스터를 달 수 있어요. 핀팩 공정과 같은 경우는 3면으로 트랜지스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달 수가 있고 이것에 따른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와 그리고 여타 반도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지금 5월에서 6월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때 3나노 양산에 돌입을 합니다. 하반기 양산을 계획한 TSMC보다 시기상으로는 앞서죠. 그러나 많아야 한 3, 4개월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또한 TSMC는 3나노 양산의 기존 방식인 핀팩 공정을 유지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3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즉 GAA를 통한 기술력의 차이를 통해서 TSMC를 빠르게 따라잡는다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생각입니다. 7나노 공정에서도 삼성전자는 TSMC보다 더 빠르게 EUV 노광 공정을 도입을 했지만 7나노 양산이 늦는 바람에 기존 7나노의 수요도 TSMC에 일부 빼앗기는 곤욕을 치른 바 있죠. 특별히 EUV 공정을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율 문제가 또한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3나노 공정 양산에는 GAA를 먼저 적용함과 동시에 양산도 TSMC보다 일찍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수율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아킬레스건은 선단 공정, 레거시 공정이 아닌 선단 공정, 10나노 이하 제품이 선단 공정을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 선단 공정의 수율이죠. 안정화된 레거시 공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첨단 공정에서는 수율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고객사 입장으로서는 수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문을 해서 받는 물품들은 수율 문제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물품을 받기 때문이죠. 문제는 삼성전자에 있다는 거죠. 낮은 수율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사정없이 깎이고 있기 때문이죠. 낮은 수율로 인해 더 많은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 공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주문을 받더라도 수율이 낮으면 그만큼 만들어지는 반도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이것에 따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공들여온 3나노에서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공정 때문이죠.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지금 4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GAA 기술은 3면의 핀팩 대비 성능 향상이나 그리고 소비 전력, 면적의 감소 이러한 것으로 앞선 기술로 평가는 되고 있지만 구조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율로 인한 공급 지연 이슈가 터지면 삼성전자의 주문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3나노 여기에 GAA 공정을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TSMC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대비
훨씬 더 적은 부피, 사이즈, 여기에 소비 전력도 낮고 면적도 감소하기 때문에 제품의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의 수명까지 늘려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GAA 기술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낮은 수율이 되게 되면 낮게 지금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나오는 속도가 정말 더 느려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병목 현상이 지금 되게 심해져 가고 있죠. 이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해지면 누가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신공정 도입 초기에 뼈아픈 시행착오를 막아야 한다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양산에 성공을 했지만 수율 안정화 실패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죠. 이에 따라 기존의 불화르곤 ARF 노광 공정을 유지한 7나노 양산에 나섰던 TSMC의 고객사 수주를 빼앗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무리한 첨단 공정 설계, 개발 기간 단축이 수율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TSMC도 삼성전자를 이러한 이유로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3나노 양산을 상반기로 양산 시점을 당겼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에 많은 부하가 걸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최근 준양상화나 그리고 3세대에 걸친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하가 걸렸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해진 일정에 비해서 인력과 설비가 너무나도 부족한 탓에 연구원 한 명이 2개에서 4개까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전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단 공정 양산 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죠. 신공정 양산 초기 수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공정 단위가 낮아질수록 수율 안정화에 애를 먹으며 흑자 전환의 시기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퀄컴은 4나노 수율 문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스냅드래곤 8세대 1 개선 버전의 생산 물량을 TSMC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퀄컴이 TSMC에 맡기는 방안도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도 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EUV 공정의 양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EUV용 펠리클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FSD, SNS택을 이것에 투자하면서 펠리클 개발에 동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참그래핀도 그래핀 기반 EUV 펠리클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TSMC도 EUV 펠리클을 자체 개발을 해서 적용함으로써 EUV 수율을 높여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EUV 펠리클의 도입이 언제 되느냐, 언제 제대로 돼서 이것을 제대로 도입하고 난 다음에 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될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EUV 펠리클의 도입까지 삼성전자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23년 말부터 EUV용 펠리클을 완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에 들어가고 만약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면 더 빠른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 수율을 낙관할 수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TSMC보다 빠르게 3나노를 양산하는 만큼 먼저 공정기술을 개선할 계기를 마련할 것. 이것은 다름 아닌 GAA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TSMC도 지금 GAA, Gate All Around에 다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2나노부터 지금 GAA를 도입을 하는데 이때가 되면 삼성전자는 EUV 펠리클도 도입을 하고 이것과 동시에 GAA도 개선이 다시 한번 3단계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은 2나노 때부터 제대로 피 터지게 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그 EUV 노광 장비 신형 버전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2나노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 파운드리 첫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수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EUV 펠리클의 도입까지 어떻게 그들이 견뎌나가고 이것을 지금 주문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끌고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50% 지금 언저리에 지금 얼려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의 선당 공정 양상 계획을 보면 3나노와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나노와 같은 경우는 공이 2025년에 도입을 한다는 거죠. 자, 2나노에 도입하기 전에 삼성전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EUV 펠리클까지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은 이제 3나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중간에 2나노 넘어가기 전에 먼저 도입을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이제 2나노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첫 감사를 합니다. 첫 감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것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지금 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되는 상황. 이것을 삼성전자가 이제 물량 공급 그리고 투자의 확대,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이 파운드리 지형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